평생을 이제 칼잡이로 활약을 한 사람이 그 칼날이 본인한테 그대로 들어왔을 때는 무차별적으로 칼질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당무감사도 할 필요 없고요. 전화 한 통으로 1분이면 해결될 내용을 왜 17일 동안 끌고 있으니까. 시간 지나가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참 17일 만에 드디어 그 침묵하고 언급도 안 하던 조중동 한결의 경향에서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제가 볼 때는 한동훈에 이제 올인을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이 방송하는 거나 보도하는 걸 보면. 근데 이제 조중동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조중동에서 한동훈을 손절하는 순간 한동훈 대표는 그 어떠한 정치적 입지도 사라진다.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했는데 그날이 어저께 온 거예요. 조선일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대표가 직접 사실 밝혀야 한다. 한 대표는 자신이 쓴 것 아니라고 했지만 가족 명의의 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지금은 변화와 쇄신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쇄신의 기회를 살리려면 한 대표가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 문제부터 분명히 사실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 이런 일 때문에 다시 여건이 내분에 빠진다면 지층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 본인이 여태까지 김건희 여사 비판하면서 이재명 1심 선고 전까지 김건희 여사를 정리해야 그래야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쳤던 그 한동훈 대표 왜 본인 논란에 대해서는 왜 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 쉽다. 그 가족들한테 그 글을 진짜 썼느냐고 일일이 물어봤을 것 아니냐. 그래서 가족들한테 들은 내용 그대로 밝히고 만에 하나 문제되는 대목이 실제 있었다면 그 경중에 따라서 한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했던 그 논리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무감사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뭐 경찰 수사 얘기도 나와요. 경찰 수사하고 있으니 언급하지 말래요. 자꾸 그 지지자분들은. 아니 이게 경찰 수사까지 가야 돼요? 그럼 경찰이 뭐 물어보겠어요? 한동훈 대표 가족한테 물어보겠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우리 같은 정당 얘기인데 그냥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말 됐잖아요. 집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타워팰리스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거 당원 게시판 댓글 당신이 썼어? 그러면 두 가지겠죠. 아니요. 아니면 네. 뭐 네라고 하면 진짜 이건 대참사죠. 그러면 그거 얘기 들은 거 그대로 기자들한테 말해주면 되죠. 안 썼답니다. 썼답니다. 근데 가족이 썼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고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답니다. 아니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수사 안 했습니까? 해병대원 특검법은 수사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수사 의미 없다면서요. 빨리 특검 해버리라면서요. 수사하는 거라 할지라도 국민 민심이 이렇게까지 불 끓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서요. 이게 결국 평생을 이제 칼잡이로 활약을 한 사람이 그 칼날이 본인한테 그대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칼질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남 비판하는 건요. 너무 쉬워요. 아니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보고 비판하는 거 멋있죠. 아니 우파 유튜버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댓글 반응 좋아요. 소신 있다. 할 말 한다. 근데 저도 솔직히 대통령 비판하라면 못 하겠습니까? 근데 왜 안 해요? 지금 모든 언론, 심지어 여당에서도 대통령 때리고 있으니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지켜주고 그리고 대통령이 결국에는 딱 다시 한번 기세를 잡으면 그때는 우리가 대통령 올바른 길로 가도록 비판을 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우리가
같이 내부 총질할 상황이 아니라 힘을 뭉칠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동훈 대표는 그때 계속해서 무차별적인 난사를 했다고요. 이게 조선일보. 그리고 다음 동아일보. 당원 게시판 논란 한 대표의 그답지 않은 처신. 여태까지 한동훈 대표는요, 동아일보 사설 보면서 그 동아일보 사설에서 맨날 윤석열 대통령 억지 비판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재밌었겠죠. 근데 그 동아일보에서 본인을 비판하는 사설 볼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어떤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당무감사도 할 필요 없고요. 전화 한 통으로 1분이면 해결될 내용을 왜 17일 동안 끌고 있으니까? 설마 해경궁 김 씨처럼 시간 지나가면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경향신문 당원 게시판 내용하는 한동훈 여당 쇄신은 공연불됐다. 한겨레 당원 게시판 가족동원 논란 한 대표 제대로 해명하라. 근데 이거 해명을 할 때 그냥 해명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처럼 기자들 수백 명 모아놓고 전 국민 생방송 때려서 하시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했던 것처럼 몇 월 몇 시 몇 분에 내가 이거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라고 그런 공식적인 절차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나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전당대회 때 벌어진 논란이 있었죠.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 한동훈 대표가 일십을 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찔한 문자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2024년 1월 23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요. 지금 한동훈 대표 가족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논란이 터졌는데 이때는 무슨 얘기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해서 한동훈 대표와 주변을 비방시킨다는 찌라시가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심지어 돌고 돌아서 김건희 여사한테까지 들어갔다는 거는 뭐 국민의힘이고 정치권은 이미 다 찌라시가 돌았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 운영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시켰다는 찌라시가 다 돌아서 김건희 여사 귀까지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락한 거예요. 저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랍고 참담했다. 저는 한동훈 대표와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보세요. 나 그런 적 없고 근데 내가 일단 부끄럽다. 왜냐? 그런 의심을 사게 한 것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김건희 여사는 댓글팀을 운영한 적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요. 자꾸 1월 23일이면 계속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문제 일으켜가지고선 논란이 나왔었죠. 저도 비판했잖아요, 그때. 그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날 공격한 거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삐뚤어진 피해의식인 거죠. 제가 볼 땐 이러한 이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만든 사람도 아마 이번 댓글 공작의 범인이 아닐까 싶어요. 김건희 여사를 계속 공격하고 견제하는 한동훈 대표 주변에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한 분인데. 근데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도 억울한데 억울하면서도 심지어 이런 사과 문자를 보내요. 전 그런 일 없고 그런 의심을 드려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정말 참 여성이지만 대장부죠. 한동훈 대표보다 더 남자다운 사람이고 반대로 한동훈 대표는 남자지만 제가 볼 땐 남성성이 거세된 그런 사람이에요. 의심하고 막 비아냥스럽게 생각하고 비꼬아서 생각하고 피해의식이 있고 네? 김건희 여사는 이날 그 사과 문자를 거의 뭐 수십 통을 보냈는데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는 어떠한 답장을 하지 않고 나중에 돼서야
비공식적으로 연락해서 난 답장할 필요를 못 느꼈다. 그래 놓고선 김경률이 뭐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그때 이때 사과를 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총선 이겼답니다. 네.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김경률을 비판하는 기사고. 김경률이 최근에 인터뷰를 뭘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걸 사과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그때 사과 안 해서 졌다. 이런 얘기를 막 싸지르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이게 바로 실체인 겁니다. 이때 뭐 김경률, 한동훈은 다르다. 막 이렇게 계속 그 옹호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한 목소리였어요. 그냥 김경률은 한동훈의 입이었던 거예요. 네. 아니 총선을 이번 총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는 주장하는 분들 전 절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재명을 그 작년에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으면 우리 국민의힘이 완승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해서 기각당했잖아요. 대망신 당했잖아요.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부활했죠. 그래서 진 겁니다.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물가를 올리고 뭐 황상무 수석 발언 때문에 졌다고요? 국민들이 황상무라는 사람을 알아가지고선 민주당 뽑았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이 살아서 조국도 살고 이재명도 살아서 진 거예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조국 한 명도 구속시키지 못하고 다 살려줬는데 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재명, 조국 감옥 보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감옥을 못 보냈으면 져야죠. 그러고 그 구속영장 청구는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차라리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게 나았어요. 그걸 총선 전에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기각당하고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부활을 하면서 총선에서 완전 바람이 불어버렸잖아요. 기각당할 거였으면 차라리 총선 끝나고 했어야죠. 도대체 이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참 당대표 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시각, 너가 왜 자꾸 분란을 일으켜? 이재명에 집중해라. 아니 이재명을 지금 집중하면 뭐해요? 이미 이재명은 감옥 가는데. 예? 지금 이재명에 집중하면은 뭐 선고가 유죄가 나와요? 그거는 국정감사 때나 할 얘기지. 국정감사 때는 김건희 여사만 때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와선 이재명에 집중. 25일까진 절대로 분란 일으키지 마. 그분들 특징이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김건희 여사만 비판하던 글을 쓰는 분들이더라고요.